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더현대서울 인사이트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비밀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렌드 대응을 시스템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팝업 스토어가 할 수 없이 생겼는데 그게 오히려 트렌드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팝업 스토어들이 굉장히 더현대서울은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게 그 푸드 트럭들이에요. 그 푸드 트럭 안에서 조리를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이국적이고 이색적인데, 이게 굉장한 장점은 음식에도 굉장히 트렌드가 빨라서요. 어느 날 조금 트렌드 파워를 잃었다고 생각되면 푸드트럭은 훨씬 쉽게 메뉴나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층에 있는 사운드 포레스트 그 멋진 숲에도 보면 티파니의 그 팝업 매장이 주로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팝업 매장을 할 수 있고, 1층에도 제일 좋은 공간이 팝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대응이 상시화되어 있다. 나중에 조직 문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적으로도 이 새로운 트렌드가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특히 이 MZ세대들은 어떤 트렌드를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트렌드 대응을 상시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와 성공의 비결들은 사실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유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공통된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 대응 역량은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혁신 쌓기 전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innovation stack이라고 합니다. 스택은 이렇게 이제 쌓는다는 말인데요. 혁신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 uncopya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큰 이제 빅테크들을 이기고 어떻게 성공해낼 수 있었을까? 남들이 복사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우리가 딱 선보이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앞서고 자본이 앞선 회사가 그걸 카피해버리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한 방에 큰 혁신이 아니고 작은 혁신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언커피어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 이전에 마켓 컬리 인사이트라는 책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하고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마켓 컬리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는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컬리가 어떤 큰 혁신을 이루고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김슬아 대표도 그 점을 아주 강조하세요. 저희가 한 방에 큰 혁신을 이룬 것이 아니고, 김슬아 대표는 하루치의 혁신이란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조금씩 혁신을 이룩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그런 혁신을 쌓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대응 역량이 그냥 변하는 트렌드에 빨리 대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조직적으로 그런 트렌드에 대한 학습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결은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책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고객 경험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처음이자 끝이 전부 고객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2022년 초에 우리나라 큰 대기업의 총수들께서 모두 고객 경험을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디지털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DX,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런 말도 쓰시고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우리는 그 경험을 어떻게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을 가면 대체로 층별로 고객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보통 여성 명품이 많고요. 3층은 뭐 여성 인터내셔널, 4층은 남성, 이런 식으로 층별로 고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더현대서울은 가보면 2층과 3층의 패션 매장인데요. 2, 3층에 남녀가 살짝 섞여 있어요. 이런 걸 아까 같이 층별로 고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수평적 MDing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직적 MDing이라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3층에도 여성 상품이 있고 2층에도 남성 상품이 있고 이렇게 배치를 좀 달리한 것이죠. 이것은 고객 경험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굉장히 넓은데 이걸 내내 같이 커플이 MZ세대 커플이 같이 걸을 때 계속 여자 옷만 또는 남자 옷만 보이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둘이 같이 데이트를 할 때에도 같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약간 섞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MDing을 한 결과이고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브랜드 액세스가 아니라 카테고리 액세스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액세스는 뭐냐면 매장이 브랜드별로 있는 것이죠. 우리 전형적인 백화점들을 가보면요. 특히 명품 경우에는 여기는 뭐 A 브랜드, 여기는 B 브랜드, 여기는 C 브랜드 이렇게 이제 브랜드별로 칸막이를 딱 치고 이제 그 안에 뭐 줄 섰다가 들어가면 그 브랜드만 볼 수 있죠. 이게 보통의 이제 브랜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뭐 ABC 마트나 이런 이제 버티컬한 매장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운동화는 운동화끼리, 뭐 정장 구두는 정장 구두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별로 여러 브랜드가 섞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카테고리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샵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더현대서울은 되도록이면 많은 샵을 편집샵 개념으로 카테고리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카테고리 액세스가 훨씬 더 재미있죠. 한 자리에서 여러 브랜드를 같이 비교하면서 고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통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한해낼 수 있을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갖춰 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냥 브랜드에게 장소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편집 능력을 가지고 제한할 능력을 가지고 고객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을 때 이 쇼핑의 경험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시다 무네야키라는 일본의 경영자가 계십니다. 그 유명한 츠타야 서점을 이제 오픈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지적자본론이란 책에서 요새 이제 서점은 보통 소설은 따로 뭐 잡지 따로 요리 따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태리에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태리 자동차, 이태리 관광지, 이태리 요리, 이태리 소설 아마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태리에 관한 책들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옳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발상을 선보이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서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소매 유통 경쟁력은 제한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한 능력이 이번에 더현대서울의 편집샵 개념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카테고리 액세스는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백화점들도 가보면 되도록이면 칸막이를 털어내고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백화점이나 MD들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오직 고객의 쇼핑 경험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이제 점심시간 때 가면 맛집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문제는 맛집의 줄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제 줄 서다가 끝나버리는 경우 많고요. 그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맛집들 유명한 데 들어왔을 때 긴 곳은 2시간까지 줄을 섰대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2시간 줄 서고 나면 뭐 무료 주차 시간 끝나잖아요. 그 보통 쇼핑객들의 쇼핑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인데 그냥 거기서 2시간 줄 서고 밥 먹고 집에 가면 고객은 고객대로 불만이고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객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더현대서울 경우는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폰으로 웨이팅을 걸고 쭉 쇼핑을 하다가 순서가 되면 통지를 받고 가서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백화점의 매출액
올릴 수 있는 기회와 고객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했다는 것이죠. 지하 식품 매장에서도 요새 이제 1인 가구가 많고 특히 젊은 세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음식들을 뭐 소분해 준다든지 세척해 준다든지 또는 전기로 배송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더해서 고객 경험을 확산시키고자 했고요. 제가 전편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그 젊은이들이 캐리어를 들고 쇼핑을 많이 했다 이제 이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캐리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확충을 많이 했고요. 그 푸드코트도 재밌어요. 그 지하 1층에 푸드코트 가시면 우리 이제 푸드코트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가면 각자 자기 좋아하는 음식 주문하고 거기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푸드코트 보면 이 푸드코트 음식 만드는 곳 앞에 좌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다른 곳에서 받은 음식을 거기서 먹으면 거기 사장님한테 좀 미안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푸드코트가 은연중에 해당 가게 바로 앞 좌석들은 거기에 땅인 것 같은 좀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요.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거 시킨 친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먹기 되게 힘든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구분을 확실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좌석이 특정 가게의 영토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인상을 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고객 경험을 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비결 알아봤습니다.